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변함없이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4.7 재보선을 비롯한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2일과 3일 네. 재보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사전투표를 미리 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의 그런 그 사전투표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현장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뭐 저희 사는 데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젊은 예. 층들도 있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장년층도 꽤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우선 사전 투표도 이제 몰라서 못했고 예, 공고물 안 왔습니까? 왔는데 안 보고 그냥 4월 7일 예. 그만 봤는데 그다음 또 한편으로 뭐 사전 투표가 뭐 조작될 수 있다는 또 그래서 4월 7일 날 뭐 투표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 일부러 그러면 그냥 현장 투표하려고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4.15 총선 그 트라우마가 예. 일부 보수층한테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예. 뭔가 꺼림칙하고 그 뭔가 이렇게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난해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CCTV도 다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사전투표함을 봉인하고 갈 때도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동행하는 그런 아마 시스템들을 이번에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수가 작년 총선의 결과에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 지금도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까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고등학교 동기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친구인데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극히 불신하고 있던데 또 이번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사전투표 그게 조작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본인이 또 사전투표 했더라고요. 뭐 윤석열 총장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남과자동 아버님 모시고. 예, 예. 아버님 남과자동이죠. 예. 아버님 모시고 투표를 했고 이번에는 뭐 당초 기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낼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내지는 그 후에 않았죠. 내지 않겠다. 아마 잘하신 판단 저도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은 그렇죠. 또 역이용 여권에서 당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정치검사 그러는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그래서 야권에 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해가지고 뭐 오히려 사전 투표를 하는 거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투표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미리 이렇게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진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좀 인상은 우직하게 보여도 머리에는 완전히 여우가 앉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말 안 하는 그렇죠. 무언의 메시지가 상당히 그게 더 강한 큽니다. 것 같아요. 정권 심판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이라든가 또 의미 이런 것들 다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 얘기했고 메시지는 다 던졌으니까 오늘 딱 사전 투표만 딱 해도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깜깜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2, 3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7일 전까지 하면 되니까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깜깜이 기간에도 아마 여론조사는 다 합니다. 발표를 못 할 뿐이지. 또 각 캠프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차가 20% 벽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적 성격이 강해요. 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20%라면 있죠. 집권 여당이 20%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말을 그런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됐으면 한 40% 내지 50% 차이 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예산 풀기, 재난복지금 풀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도요. 지금 성과급을 갖다가 다 당겨서 주고 있다. 원래 4월 달에 줘야 될 걸 예. 3월에 똑같이 지급하고 4월 정기 지급 때 예. 그 차익을 지급하겠다. 뭐 그런 아주 궁여지책까지 꺼낼 정도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예. 20%다. 이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야당의 구호가 완전 먹혀 들어간 거고, 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정권 심판은 아닙니다. 예. 물론 중기부 장관 했지만 예, 뭐 박영선 그렇죠. 후보가 그 몇 달 하지도 않았고, 중기부는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부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결국 그런데 불난집에 그 부채질한 게 LH 예. 사건. 그다음 김상조 정책실장 그 임대료 올린 사건. 마지막에 박주민 의원 피니시 브로우를 확 날렸습니다. 그 법안 자기가 제출했잖아요. 임대차 3법 제출. 그러니까요. 그 하기 직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만료됐는가 해지하고 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보다 훨씬 올렸죠. 본인은 뭐 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그 신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서민 아니냐. 예.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갖다가 정부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저번 임대차 끝나고 후 임대차 갱신이 아니고 새 임대차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서민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뭐 아주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왜냐하면 그거 법 통과되고 나서 하면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서민 그리고 20대 30대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가진 게 좀 적고 또 서민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젊을 때는 있죠. 저도 그랬지만 뭐 군부 독재에 한가하는 데모도 참가하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번 그 여권 진보라 그러죠. 아무래도 진보 네,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죠. 있었는데 예, 젊은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진보의 탈을 쓰고 예. 탐욕 자기 욕심만 채우더라. 예.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권에서 그렇게 욕해도 이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욕하고 싶어도 그냥 이거는 야당의 주장에 그쳐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상조 실장, 박주민 의원은 뭐 신문에 보니까 거지 변호사던가요? 그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예. 아니 거지는 아니고 거리의 변호사. 그 제가 잘못 이게 읽었네. 무슨 투쟁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어. 예. 뭐 세월호 장소에는 반드시 나타나서 거리의 변호사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도 행색을 추리하게 하고 다니니까 거지갑 거기가 은평 그래서 저기죠. 저기 20대 30대나 서민들이 우리 편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 10몇 억짜리 아파트에 그렇게 올리니까 이게 이제 민낯이 예. 이 진보가 결국은 자기들이 정권 잡는데 서민을 이용한 거지. 서민의 편은 아니다 이거죠. 김상조 보세요. 얼마나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의 가방 보세요, 가방. 가방.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보회의하면서 수석보좌관에 그 처음 임명하고 올 때 그거 가방 들고 놓고 서로 악수하면서 뭐 거의 청렴의 상징인 것처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했어요. 뭐 이번에 보니까 그 보수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수는 있죠. 자랑은 안 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나 돈 많다 자랑도 안 하고 돈 없다 자랑도 안 하고 하는데 진보는 이번에 결정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 게 예? 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에 대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돌아서게 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 때 코로나로 있죠.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 않느냐. 다른 데 비해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10만 명, 20만 명 확진자 나올 때 우린 400명, 500명 많이 나올 때 1000명까지 근처까지 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잘했지 않느냐. 그때는 모든 이슈가 있죠. 예. 코로나로 다 묻혀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블랙홀이 됐죠. 180석에 가까운 법여권 표를 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이거는 아마 대깨문 정도 아니면은 정말 오만해졌다. 예. 오만한 사람이 있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LH 그다음 김상조, 박주민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군란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서 이번 선거는 결과는 뭐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4월 7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야권의 완승 분위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뭐 200만 동원령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들 당원이 100만이래요. 그러니까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아, 나오면 옛날에 또 그런 200만 일을 되지 했던 않느냐.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선거는 그렇게 표 계산하면요 수천만 명이 됩니다. 서울 시민이 다 자기 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200만 아니라 300만을 총 동원령을 내려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제가 않죠. 농담 한번 할까요? 예. 예전에 이병호 씨라고 예, 있었죠. 중앙국제합동법률사무 대표였는데 그분이 대통령 출마를 2번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밑에 있는 변호사가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라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표 계산을 이제 해보더랍니다. 예. 그러더니만은 한 2,500만 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교 신자라서 전국 불교도들 전부 다, 그다음 뭐 전국 변호사들 전부 다, 예. 변호사 가족 전부 다 하니까 야 이거 부정선거 소리 듣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저기 무슨 그 양천구의 어떤 동에 그 법인의 직원 6명이 사는데 새벽까지 5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섯 표가 나와야지 욕을 안 먹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누가 또 투표가 6표 채웠다고 아주 기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 계산은 있죠. 이게 자기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다전인수로 하거든요. 또 그게 또 사표, 그러니까 자기 편을 끌어내는 효과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박영선 후보 안 돼. 이게 완전히 인식이 되면 포기하는 현상이 생겨요. 예, 자포자기가. 뭐 오세훈 후보를 찍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런 아직도 이해찬 그 전 대표 그랬잖아요. 지금 바닥 기류는 완전히 거의 뒤집어진 것 같다고. 그건 이제 박영선 쪽에서 한 거고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처음에 유튜브 뭐 이렇게 나와서는 나와보니까 거의 다 이겼다고.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김어준이하고 인터뷰에서는 그 뒤집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지더라도 대선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상 박영선이를 포기한 걸로 이해가 될 정도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포기를 하더라도 지더라도 이제 대선만은 이겨야겠다. 네, 뭐 예.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 여러 가지로 뭐 승산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전부 다 허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박영선 쪽에서도 되게 이제 네거티브 이런 네. 선거 전략은 야당 측 후보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실행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돈을 동원할 수도 없고 관권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폭로전이라든가 그렇죠. 네거티브로. 마타도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쓰는데 이번에는 거의 거꾸로예요. 거꾸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지를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기승전 내곡동 아닙니까? 오로지 내곡동밖에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에 결혼 모두 내곡동에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래 심지어 뭐 그때 식당 주인인가 예, 나와가지고 오세훈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걸 봤다고 예. 뭐 흰 옷을 입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5년 전에 걸 기억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는 있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정권 심판이지 오세훈 심판이나 박영선 심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꾸 이 오세훈 네거티브 해봤자 효과도 없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때까지 한 60년대부터 이 선거를 쭉 치러오면서 마타도어, 네거티브가 나중에 우리 김대엽 이야기도 아까 옛날에 지난번에 했지만은 그런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선거 전에 나온 게 검증도 안 되고 입증도 안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들이 100번 더 잘 알고 지금 우리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은 있죠. 오세훈, 박영준이가 뭐 집을 어떻게 하고 토지 보상을 받 이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우선 LH 투기 사건을 어떻게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그거를 뭐 이렇게 부동산을 샀다든지 그건 아니죠. 아니면 또 그걸 강제 수용 당할 때 이익을 봤다면 모르는데 아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을 유산을 받은 거고 그것도 8분의 1만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것도 아니고 부인이 받은 데다가 손해를 봤다 보니까 거기서 측량에 있었든 없었든 무슨 매운탕집을 갔든 안 갔든 그건 아주 주변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지금 엄청나게 답답하다. 지지율은 그렇죠. 안 오르고 예. 여기 20% 차이 난다 그러고 물론 그 여론조사 발표 전이지만은 참 공개 금지 전이지만 이러니까 박영선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나올 때는 아마 기세 등등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3자 대결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다. 단일화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딱 단일화가 되고 오히려 안철수 쪽으로 됐더라면은 훨씬 더 상황이 유리했을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거기다 온 그렇죠. 전력 투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후보로 딱 되고 오세훈 후보 자체가 또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됐더라면 이거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됐을 텐데 오세훈 후보는 공격거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신 중에 한 분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단일화 아까 의심했다지만 저하고 고 교수님 단일화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안 됐을 때 두 사람이 국민들의 어떤 원망을 이겨낼 방법이 없고 근데 이제 되고 나서 선대위원장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옛날에 우리 단일화 되고 나서 선대위원장 하는 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줄줄 따라다니는 거지.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 옛날에 보면은. 못마땅. 네, 못마땅. 이게 뭐 라이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 표가 오세훈한테 안 간다고 또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철수 후보가 2012년부터 단일화 이후의 행적을 쭉 보고 이번에 단일화 혹시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적극적인 도움을 안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잘 못해야지. 그렇죠. 다음에 또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마음속이야 내가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적극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치 본인이 후보 같아요. 그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뛰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있죠. 후보는 아니지만 시장 후보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그렇게 하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상당 부분 물론 그중에 일부 한 7%는 이쪽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본능적인 원초적인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층이 한 80%가량은 이쪽으로 오세훈 후보 쪽으로 오고 일부 이제 20%가 간 것 같아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진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예우를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일 크죠. 선거 결과는 판가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3-3이라고 한다면 중도가 안 3되고 또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20%가 되니까 이 20-30%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는데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역감감이 들어가기 전에 조사한 거 보면은 60.5 오세훈 박영선 25.8 하프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중도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버렸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20, 30대 원래는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20, 3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타나면은 이 민주당 쪽은 환호를 질렀죠. 이겠다. 이번에는 오히려 나 오지 말라고 전부 그거 오고 있다. 거기다가 있죠. 지금 오세훈 후보 지지층이 적극 투표 의사가 좀 더 높아요. 그것도 큰 거예요. 예전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후보 나서면은 지지는 하지만 뭐 굳이 투표장 나갈 생각이 없는 분이 많아서 특히 보수 쪽에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은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박영선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어떤 포기, 이번 선거 포기한다는 의사,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대깨문 정도 아니면은 지금 이 정부가 그 조국 사태부터 쭉 지금 그 박범계 그다음 LH 사태를 쭉 지나오면서 실망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망이 클 겁니다. 네. 크면은 그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는 않죠.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죠. 그렇지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 측에 아까 200만 동원 뭐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그거는 희망사항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는 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집에 선거 공보가 배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해갖고 수요일 날 네. 전화를 그 동사무소에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그거 바로 내주면서 뭐 투표 오실 겁니까? 그래서 아니 왜 투표 안 하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오늘 네. 이지곤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와갖고 자기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압구정 그 동사무소 거기다 또 전화하시고 항의를 하던데 그래서 아니 지금 서초구를 빼고 전 구청이 민주당 쪽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한 사람들 그냥 설금설금 이렇게 공보 안 보내버리고 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짝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공보가 안 오면은 그렇죠. 우선 뭐 그냥 투표 장소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뭐 안 가면 말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오세훈 된다는데 뭐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찾아도 보고 네. 가면은 좀 틀림없이 있어요. 아니 네. 보관해 놓을 정도면 배달해 줘야지 왜 배달 그러니까 안 해줘요? 배달 안 해준 거예요. 물론 이제 투표소만 가면은 투표는 할 수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자기들은 가면, 그 얘기예요. 투표소 오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 얘기. 투표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보물을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아니 공보물을 보내줘야 서로 후보들 거기에 열 몇 명이 나와 비교도 있는데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연세 드신 대부분의 분들 구청장들이 다 한 명 빼고 그렇죠, 민주당이죠. 서초 빼고는 다 예. 민주당이니까 혹시 구청장들이 이런 장난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쏙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미국 말했듯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의심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죠. 우리 시청자들도 혹시 4월 7일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공보물이 안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지금은 뭐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확인을 해갖고 반드시 좀 항의도 하시고 또 공보물도 찾아오시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는 서울시장 뽑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고 예. 어떤 정권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심판하는 투표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석해야지 이 정부가 오만한 행태를 좀 그만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깨어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과거에 보면은 재보선 투표에서 한 낮았죠. 40% 네. 뭐 이런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최소한도 50%가 넘어야 예. 이 오세훈 후보 쪽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것은 60%가 넘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조직 동원이 예, 있고 평일에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 투표율이 매우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간 사전 진행 투표. 중인 사전 투표는 과거 2018년 예,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다는데 어쨌든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 투표를 한다든가 무슨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좀 어렵지 않겠나.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측에서 이번에는 지난번 4.15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챙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